부자가 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단언컨대 이제 카드를 매번 사용하거나 물건을 부주의하게 잊어먹거나 작은 돈을 함부로 알거나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 투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는 그런 사람한테 우연히 들렸다가도 순식간에 돌아서서 나오게 돼 있어요. 절대로 미래소득을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카드를 꺼내서 카드를 다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데비카드로 쓰던가 현금으로 쓰세요. 현금 쓰는 거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매번 카드를 써다가 자기 미래소득을 현재에 쓰냐고요. 이것이 버릇이 되면 부자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게 돼요. 평생. 지금 벌어서 다 쓰는 직장인들도 많거든요. 네. 돈이라는 거는 두 가지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가능의 형태든지 가능성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차를 사, 가전제품을 사, 네.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삽니다. 그것은 그 돈이 이제 가능의 상태다. 그럼 언제든지 내가 그 물건 쓸 수 있고 네. 차 끌고 나갈 수 있죠. 가능하죠? 네, 가능의 상태로 바꾼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돈을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아직 이거를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자본으로 축적하자. 통장에 넣어놔. 그러면 그거는 가능성의 상태. 가능성의 상태가 높아지면은 사람은 굉장히 성취감이 높아지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우리가 땅을 가진 분들이 가끔 자기 땅에 가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왜 서 있는 줄 아시죠? 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걸로 지금 여기다 뭐 할까? 이게 가능성의 네,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나도 뭐 여행 다닐 만큼 다니고 뭐 좋다는 거 다 사고 뭐 비싼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가능성의 상태로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성취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존감의 반대말은 자존심입니다. 지금 소비하면 자존심 세울 수 있죠. 그러나 자존감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존심을 세운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자존감을 올려야 행복한 거거든요. 서민층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놀랍게도 서민층은 워킹 클래스입니다. 워킹을 하면 다 서민이라는 이야기죠. 오로지 근로소득만이 있다면 서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버는 돈을 지금같이 계속 저축 안 하고 다 사용을 한다면 영원히 계속 워킹 클래스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최근에 직장 생활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울할까요? 우울감의 정체는 뭘까요? 우울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있죠. 마라탕을 시킨다든지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려. 해결이 안 되네. 나한테 굉장히 쇼킹한 물건을 선물합니다. 아주 비싼 물건, 이런 물건을 선물하든지 아니면 여행을 갑니다. 근데 해결이 되셨나요? 해결 안 되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한 순간을 자꾸 만들면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한 순간을 만들려고 비싼 물건도 사고 여행도 가고 멋진 식사도 하고 자꾸 행복한 순간을 만들잖아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진짜 행복은 행복한 순간에서 오는 게 아니라 행복한 상태에서 오거든요. 행복한 상태로 나아가야만 행복해지는데 자꾸 행복한 순간을 만들려고 뭐 쇼핑하고 외식하고 여행하고 안 행복해져요. 사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게 환경의 영향을 받겠지만 환경에 국한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과적으로 얘기하면 다 각자만의 위치가 있죠. 하지만 다 각자만의 속도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속도인 것 같아요. 레이싱을 해요. 내가 1km 앞서서 시작을 해요. 속도도 빨라요. 내가 100km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평생 100km만 갈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0점부터 시작하지만 속도가 10km예요. 가속도가 10km면 점점 빨라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아예 롤모델이 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점이 다르면 같은 시작점에서 시작한 사람들 중에 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창업가들이랑 어울리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제로베이스에서 굉장한 인풋을 넣고 위에서 위로 창출을 하잖아요. 창업가들을 멘토로 삼고 조언을 구하면서 그들처럼 하려고 어느 쪽으로 자기 삶을 살아야 된다. 주식 투자는 무조건 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안 하는 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그 금융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저 사람 큰일 났네. 저 집 망하려고 그러는 거. 그게 잘못된 지식이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를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샀다 팔았다 하는 거, 타이밍을 맞추는 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는 기업을 소유한다고 생각하면 얘기는 완전 달라지죠. 동업하는 거죠. 정확하게. 친구한테 투자를 해요. 뭐 10년 동안 너 잘해봐. 그러죠? 네. 근데 그 친구가 잘 되면 나도 그 이익을 공유하잖아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은 주식을 사자마자 언제 팔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투자가 아니었고 그거는 그때부터는 도박이죠. 투자는 해야죠. 보통은 자산가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투자 안 한 게 너무 좋아요. 괜히 움직이잖아요.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잖아요. 부동산 봐요. 제가 부동산 들고 있었을 때는 한 6년 켰어요. 제가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집이 있었거든요. 제가 2016년 집을 딱 파니까 그다음부터 한 번에 뛰잖아요. 자산가에 한 번에 뛸 때 우리는 벼락거지가 됩니다. 투자를 안 한 분들은 그때 후회를 해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은 인생의 한 10년 중에서 8년은 고생을 하는 거죠. 마음고생. 괜히 했어. 뭐 벌지도 못한 거 이거 내려가기도 하고 귀찮게 알아볼 것도 많고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면은 이때는 이 갭이 따라올 수 없는 갭이 돼요. 그게 문제. 소득으로 따라올 수 없는 갭. 100만 원, 2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통 집을 사건 주식을 사건 내 재산의 이만큼을 어딘가 투자를 했으면 재산 전체가 위로 간 거잖아요. 이 위로 간 거는 소득으로 따라갈 수 비교가 안 돼요. 남들 축제일 때 혼자서 뒤처지면은 정말 슬퍼요. 10년, 20년 난 열심히 일했는데
버는데 괜히 집 하나 안 갖고 있다가 옆집 10억 오르고 그러면 내가 평생 번 게 10억이 안 되는데 그럼 벼락거지 막 이런 거 느끼기 때문에 항상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흔들리고 리스크가 있고 뭐 빠질 때는 가슴 아프지만 갖고 있는 거죠. 언제 일을 그만둘 수 있는지 알아요? 월급 생활자들은? 여러분이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돈이 나오는 어떤 구조까지 갈 때는 돈을 모아야 돼. 그럼 200만 원 정도 나오는 부동산을 사려면 부동산이 얼마일까? 계산해 본 적 있어요? 한 4억짜리? 5억짜리? 오피스 콘도 혹은 건물 이런 거 사면 약 200만 원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돈을 모아야 돼. 그러면 나는 평생 일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렇게 돈을 모아는 거야. 그리고 월급 생활자가 5억을 어떻게 만들어? 아까 말한 대로 5억 만들려면 처음 만들어야 되니까 1억 먼저 만들어야 되고 1억 만들려면 1,000만 원 먼저 만들어서 그렇게 씨앗처럼 모아서 거기까지 가야 돼. 그거 가는 거 생각보다 빠른 거 아니에요. 해보면. 왜냐하면 자본 자체는 자본이 자본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올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소비 수준만 유지하면 평생 일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 구조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부자라는 거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처음에 되게 잘 모아야 돼. 악착같이 모아야 돼. 도전해보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 그런데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실질하면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할 때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아니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실해서 공부하면은요, 전공이 뭐든 상관없어요. 1, 2년이면 충분히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많으면 좀 쉬울 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젊었을 때면 좀 더 유리하겠지만 나이도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왜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많이 산 건 안 오르고 조금 산 건 오르는지. 이거 진짜 궁금해요. 나는 보고 있어요. 아 진짜.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지금 동현 씨가 하는 방법으로 하면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야 오른다 그러면 사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락할 때가 있죠. 그럼 뭐야 이거? 그럼 팔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웨이브를 그리니까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가격을 보고 움직일 때는 방금 전 같은 그런 함정에 걸리는 게 너무 당연해요. 단기적인 가격은 사실은 아무도 못 맞추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왜 샀냐, 이게 바뀌지 않았으면은 장기 투자로 가는 게 사실은 당신의 돈을 잃지 않게 하는 방법이죠.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했어요. 만약에 우리 방송 보시는 학부모들이 아이들 다 키우셨을 텐데 10년 전부터 우리 애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학원비를 들이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 10년간 연구를 해보니까 네.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샀다면 지금 현재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5천주. 5천주. 지금 주가 8만 원이죠. 10년 전부터, 예.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0만 원씩 10년 산 거니까 원금이 1억 2천 들어갔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서 지금은 원금 투자금액 기준으로 4억이 되어 있고요. 5천주에 대한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주당 3,000원 배당을 했으니까 얘는 배당 소득이 연간 1,500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자녀들에게 주인이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평생 남의 회사의 종이 되는 법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깝긴 이 사회예요. 아까워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아니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속상하네. 속상하네. 것 같잖아요. 속상해. 그치? 돈에 대해서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가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얘가 수학 시험 봤는데 60점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야단 치니까 이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학원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학원을 보냈습니다. 학원에서 열심히 했더니 얘가 6개월 후에 수학 시험 봤는데 80점 맞아가졌어요. 자, 많이 올랐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 수많은 학부모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 애가 학원 보내면 되는구나. 제가 불러서 얘기했어요. 너 혹시 100점 맞을 수 있어? 없어? 제가 열심히 해도 100점 못 맞을 것 같아. 그치? 학원 다니지. 왜냐? 네가 100점을 맞아야 스카이 갈 수 있어.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90점, 95점 맞을 수는 있어. 근데 그러면 너는 스카이 못 가. 네가 지금부터 학원을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줄게, 아빠가. 네가 학원을 가게 되면 네 인생은 거기서 거기야. 60점 맞으나 80점 맞으나 90점 맞으나 너는 어차피 스카이를 못 가. 그냥 그런 대학을 가서 그냥 그런 전공을 하고 그냥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런데 네가 학원 다니는 거에 학원비를 대느라 아빠는 그지가 돼. 그런데 누가 부자가 돼? 학원 선생님이 부자가 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니? 대신에 지금부터 너한테 들어갈 학원비 100만 원 그걸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줄게. 그래서 네가 대학 졸업할 때 사업 자금을 줄게. 그걸 사업을 하든 집을 사든 그렇게 해. 그게 아빠 입장에서 부익부는 되지 않지만 빈익빈이 되지 않는 방법인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자꾸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30대, 40대는 앞으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나중에 지난 다음에 후회해요.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그게 모든 걸 해결해요. 부자들을 만나보세요. 부자들 만나는 중에서 네거티브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네. 자기가 왜 부자가 됐는지를 얘기하는 사람하고 만나야지 나는 이래서 실패했다는 사람 만나면 안 되죠. 실패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항상 자기는 옳았어요. 근데 환경이 나빴다고 얘기해요. 상황이 안 들어가. 그런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죠. 아니 왜 실패한 걸 얘기하고 그래요. 나는 성공했는데 이러한 실패가 있었다는 걸 얘기 들어도 되죠. 나는 지금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었어. 그때 실패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걸 극복하니까 좋았어. 이런 얘기 들어야죠. 근데 실패한 사람 얘기 듣고 막 걱정거리 얘기하고 너는 열심히 일했는데 사회가 엉망이야. 결국 승부는 나중에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승부는 50대 60대 난다. 그전까지 당신이 어떤 라이프를 살았느냐가 결정짓는 거지. 뭐 온갖 네거티브한 얘기 관심이 없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책에서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이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시간 지나가는 거를 진짜 아깝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젊은이들한테 하는 게 그런 말을 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그러는 젊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 시기에 뭔가를 만들어 놓지 않게 되면 나중에 진짜 고생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는 거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을 때 비로소 길이 보여요. 다 이해해요. 시스템부터가 잘못돼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그런데 그런 거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 있어 왔는데 최년부터 먼저 하고 기울어짐을 갖다가 핑계로 삼는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갖다가 등한시한다 그러면 결국 그건 그 시스템 운동장 바닥 흙 속에 자기 삶을 파묻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는 제 노동으로 버는 것보다 사실 돈이 벌어지는 부동산이 올라갔을 때가 더 많이 벌었어요. 요즘 뭐 유행한 말이잖아요. 노동소득보다는 자산소득이 더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제가 부동산에 한 10년 전에 입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저는 모든 노동소득을 자산을 늘리는데 다 썼고 이 자산이 나도 모르게 더 커지는 바람에 제가 부자가 된 거지 노동으로 부자가 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맞벌이 하시잖아요. 맞벌이 왜 해요? 빨리 벌어서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저도 맞벌이 하는데 저는 부동산을 하고 있어요. 저희 건물과 아파트와 오피스텔과 함께 자산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제가 버는 것보다 부동산이 더 똑똑하고 더 잘 벌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더 많이 벌리는 거지 제 노동으로 벌면 어떻게 되냐? 국세청에서 다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벌 필요가 없어요. 제 버는 소득의 한 60%를 뺏기잖아요. 여러분 100원 벌면 60원 다 가져가요. 종소세 45%, 지방세 4.5%, 그러면 거의 50% 날라가죠. 건강보험료 한 8% 내거든요. 그럼 거의 한 60%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0원 벌면 60원 나라에 바치면 40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 소득은 정말 자산을 일구는데 시드를 만들거나 금융소득을 보완하기 위해서 써야지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에요. 금수저랑 흙수저를 가르는 경계는 돈이 아닙니다. 도전을 얼마나 할 수 있냐, 도전을 했는데 얼마나 삶에 지장이 없냐가 여러분 인생에서 금수저와 흙수저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도전에 만약에 성공하면 10배를 어떤 부가가치 얻을 수도 있고 인생이 완전 스위칭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도전의 매력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실패입니다. 도전을 여러분이 했죠. 그래서 실패를 했죠. 그럼 남는 게 없을까요? 배우는 게 있습니다. 망하지만 않았으면 이번에 얻지는 못했어요. 근데 나에게는 경험치가 쌓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은 어떻죠? 이게 임계점을 넘어버리면은 어마어마한 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도전의 환상적인 매력은 어디에 있다? 실패에 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정말로 도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또 뭘 한다 그러지? 도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돈으로 보면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진짜 돈을 원하는 만큼 이상 벌었거든요.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도전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거기서 기쁨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성장한다니까요. 나는 이번에 기부하면서 내가 몸이 몹시 아파가지고 내가 굉장히 신체적으로 약했었어요. 3개월 전까지도 뭐 굉장히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정신이 말짱할 때 이거라도 마이더블리셰프는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고 이제 앞으로는 그대로 살아온 그거가 하나도 변하지 않을 거야. 나 이때까지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성실하고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은 나는 해피한 사람이지. 나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으니까.